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자라면 소시적 누구나 자살만 하지 않았지 베르테르였던 시절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필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잠시 헛소리를 자결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1774년에 발표한 소설로 독일 문학의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괴테의 첫 번째 주요 성공작으로 당시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베르테르 효과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테마, 구조, 등장인물, 그리고 문학적 의해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작품의 배경과 역사적 맥락.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8세기 후반 독일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이 시기는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개인주의와 감성주의가 대두되던 시기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문학적, 철학적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괴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감성적인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며 주인공 베르테르를 통해 당대의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감정을 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젊은 남성 베르테르의 첫사랑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다룬 소설입니다. 소설은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르테르가 친구 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들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베르테르는 농촌 마을로 여행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샤롯테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샤롯테는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만 결국 샤롯테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젊은 베르테르 슬픔의 주요 줄거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대부분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친구 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샤롯테와의 만남과 사랑.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예술가 베르테르는 고향을 떠나 바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공사관 정근을 오게 됩니다. 어느 날 베르테르는 무도회에 가던 길에 아름다운 처녀 샤롯테를 만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샤롯테의 모습에서 베르테르는 깊은 감동을 받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샤롯테에게는 이미 성실하고 이성적인 청년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샤롯테와 알베르트 세 사람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샤롯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지만 그녀의 약혼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베르테르는 샤롯테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베르테르의 방황과 좌절. 주변의 충고와 샤롯테와의 괴로운 관계를 견디다 못해 베르테르는 샤롯테의 곁을 떠나 다른 도시의 공사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베르테르는 공사관에 경직된 귀족 사회와 형식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 공직을 사직하고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샤롯테를 잊지 못하고 그녀가 알베르트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시 바라임으로 돌아옵니다. 절망과 비극적 결말. 샤롯테와 알베르트가 부부가 된 현실 속에서 베르테르는 더욱 극심한 절망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는 샤롯테에게 격정적으로 구애하고 키스하지만 샤롯테는 당황하여 그를 거부하고 다시는 오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르테르는 샤롯테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사회적 좌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에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여행을 핑계로 권총 2자루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샤롯테는 괴로운 마음으로 권총을 보내고 베르테르는 그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즉사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발견되며 12시간 만에 숨을 거둡니다. 알베르트와 샤롯테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가 원했던 대로 성직자의 참석 없이 두 그루의 보리수나무 아래 묻히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3. 주요 등장인물 분석. 베르테르. 주인공으로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을 지닌 젊은이입니다. 그는 감정의 깊이를 중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의 갈등과 감정의 고통이 작품의 중심을 이룹니다. 샤로테.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성으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사랑을 받지만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한 상태로 베르테르의 감정적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알베르트. 샤로테의 약혼자이며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베르테르와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4. 주요 테마와 상징. 사랑과 비극. 이 소설은 사랑의 비극적 측면을 깊이 탐구합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사랑으로 그려지며 이는 결국 그의 비극적 결말로 이어집니다. 자아와 정체성. 베르테르의 갈등은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정체성 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려 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연과 감성. 자연은 베르테르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그의 감성적인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문학적 의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감성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문학에서의 개인주의와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품의 편지 형식과 감정의 솔직한 표현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후속 문학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베르테르 효과. 작품의 발표 후 많은 독자들이 베르테르의 비극적인 선택에 공감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으며 문학 작품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규범, 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베르테르의 고통은 단순히 시련의 아픔을 넘어 당시 사회의 규범과 통념에 억압받던 젊은 지식인의 좌절과 열정, 그리고 개인의 해방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괴테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접근을 통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중심적 가치관에 반발하며 감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을 중시했던 질풍노도 문학운동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 소설은 감성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으며 현대 문학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조간호의 늪이란 곡이 듣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